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는 비중 확대입니다. 이 돈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림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떤 이슈일까요? 열어주시죠. 연기금의 귀환, 빈집털이 시작, 제약바이오주 상승 랠리를 견인할 수 있을까입니다. 정부가 기금운용평가 항목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연기금 쪽에서는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좀 밝혔는데요. 현재 2에서 3% 수준이기 때문에 숫자로 환원하면 10조까지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아까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150으로 봤을 때 바이오 비중이 무려 40%가 됩니다. 그런 만큼 코스닥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바이오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끈다라고 그동안에 봐왔지만 코스닥은 거의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 이슈가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 편입이 돼 있는 바이오 종목들뿐만 아니라 코스피에도 반영이 돼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간소화하는 거를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바이오 기업들의 M&A라던가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약간 그 적자 기업들도 많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았었잖아요. 특히 연구 개발을 하다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머리를 쓴 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M&A를 많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글로벌로 이제 M&A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엑시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사이클 진입을 했다라고 봤을 때 적어도 한 2년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을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좀 대형주들을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바이오가 굉장히 큰 그런 섹터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를 먼저 접근을 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홀딩스 이런 종목들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좀 접근하기에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쉬어가기도 했고.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여전히 전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매물 측면으로 봤을 때 26만 원 선에서 약간의 매물대가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아무래도 좀 몸집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중소형주에 비해서 좀 느릴 수는 있어도 모아가는 관점에서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시밀러 임상시험 간소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반영이 될 만한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비중을 실는 게 좋겠고 그 안에서 셀트리온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정부 지원과 또 코스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에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정부 측에서도 속가내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중소형 종목 중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종목 가운데에서는 이 네. 상패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었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단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일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이런 수수료 입금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재무가 개선되는 것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 또는 전통 제약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통 제약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사업부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찍히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은 찍히고 있는지를 물론 확인을 하시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도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 네. ABL바이오라든지 알테오진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심이 좀 약화됐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지금 뭐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M&A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런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뭐 M&A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계약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JP모건 SK는 끝났지만 계약들은 그 이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섹터여서 제약바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신약 허가 기간도 좀 있습니다. 작년에 신약 허가, FDA 신약 허가가 나는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아쉽게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HK 이노엔이라든지 아니면 HLB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이미 들어갔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심을 좀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위고비의 이 세메글루타이드가 사실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네릭들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장 제약이 일본이랑 제네릭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한미약품 아니면 뭐 D&D 파마텍처럼 기술 이전한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뭐 일동제약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종목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좀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바이오 종목들이 소형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소형주 중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적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대주주가 그만큼 힘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중이라고 따진다면 20% 미만인 종목들은 되도록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오면 영업을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마이너스가 나오면 못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네.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투자는 또 안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고 안 하고 있으면 플러스거든요. 플러스로 나오고 거기에다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데 조달을 많이 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좀 제일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하신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상장 폐지 가능성 높은 종목들은 옥석 가리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주 비중이 20% 미만인 종목들 꼭 잘 걸러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톡에서 시장 마무리해봤고요. 이어지는 매경 주식리그에서 수익률 대결과 내일장 전략까지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